오늘은 애착 중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관계 중독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공허하게 느껴지나요? 남자친구와의 관계가 불안하게 느껴지나요? 남자친구에게 신뢰가 가지 않고 떠나갈 거라는 불안감을 느끼시나요? 애착 중독이신 분들은 끊임없이 강하고 집착적인 애착을 맺어야 공허함이 사라지는 분들입니다. 그런 애착은 어린 시절 부모와의 분리되어진 애착을 맺으면서 공허하고 단절된 애착을 가지게 되는데, 이성을 통해 혹은 친구를 통해서 그 애착을 제대로 맺고 싶어 하게 됩니다. 그 애착을 맺을 대상을 통해 살아있음을 느끼고 사랑받을 수 있다는 가치를 지닌 사람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치와 사랑을 느끼기 위해 애착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애착 중독은 집착이기에 고통을 낳게 됩니다. 애착 중독은 적당한 애착이 아니라 강한 집착을 원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 없이는 못 살았으면 좋겠고 하는 그런 바램과 집착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악순환에 있게 되면 남자친구가 나만을 생각해주고 우선순위가 가장 높았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게 됩니다. 남자친구와 데이트가 끝나고 집에 홀로 있게 되면 공허하고 쓸쓸하고 버림받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투정을 부리고 더 강한 사랑을 받고 싶음에 더 마음이 없는 척, 사랑하지 않는 척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애착 중독은 사랑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부터 객관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상담을 하게 되면 마치 당연히 사랑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내가 이렇게 울적한데 달래주지를 않지? 왜 내가 원하는 만큼 표현을 하지 않지? 나를 사랑하는 게 맞나? 하는 의심과 불신, 그리고 분노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집착과 성남은 강한 집착적인 사랑, 이 사랑을 받아야 한다라는 나만의 기준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나의 이러한 사랑이 과연 올바른 사랑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사랑은 서로가 주고받는 것인데, 사랑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나 많게 되면 이 밸런스가 깨지게 됩니다. 어린 시절 약한 애착으로 인한 결핍을 남자친구를 통해서 채움받고자 하기 때문에 받지 못했던 결핍에 이어 더 큰 어버이의 사랑을 바라게 됩니다. 어버이의 사랑은 어버이조차도 줄 수 없었던 사랑이에요. 우리 부모님조차도 나에게 그러한 사랑을 줄 수 없었는데, 어찌 보면 피 한 방울 안 섞인 타인에게 나를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사랑을 바란다는 것이, 이 전제가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이게 타당한지, 이 전제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런 애착 중독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이러한 비합리적 신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첫 번째 인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집착을 봐야 해요. 나는 사랑받아야 돼. 그것도 아주 많은 사랑을 받아야 하고, 나에게는 이렇게 해줘야 하고, 나한테는 이렇게 표현하고, 내가 아프거나 힘들면 당연히 이래줘야 돼 라는 이런 당위성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집착적인 이런 비합리적 신념에는 당연이라는 말이 암묵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상대가 해주지 않게 되면 역시 내 사랑의 기준선에 어긋났기 때문에 이거는 날 사랑하지 않는 거야, 역시 나는 속았어, 나는 당했어 하는 의심을 가지게 되고 상대방에게 공격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상대방은 나쁜 사람이 되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무정한 사람이 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되고, 그런 프레임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사람으로 나는 나의 이성에게, 타인에게 그런 사람의 프레임을 건네주게 됩니다. 이런 프레임으로 연애를 하게 되면 피해의식이 생겨서 나는 상처를 받고 나만 힘든 사람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연애 방식 루틴을 가지고 계시게 되면 어느 순간에는 내가 비련의 여주인공이 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울적하고 외롭고 공허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내가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의 이런 비련의 여주인공이 되어버리는데, 이러한 집착은 연애에도 독이 되기 때문에 나의 끊임없는 요구, 그리고 나의 서운함, 이런 서운함으로 이 연애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가기가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랑, 정말 건강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집착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어떤 집착일까요? 꼭 사랑받아야 해 라는 집착입니다. 이 집착은 연애에 있어서, 애착에 있어서 걸림돌이 됩니다. 사랑을 꼭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랑을 꼭 받아야 하면 좋죠. 사랑받는 건 너무나 좋은 거니까. 하지만 내가 사랑을 꼭 받아야 한다는 이 마음에서 벗어나서 사랑을 받지 않아도 괜찮아, 사랑을 안 받아도 충분해
라는 마음을 내는 분들은 연애에 있어서 여유롭고 건강한 연애를 하시게 됩니다. 상대방의 하나하나 이런 말투에 의미 부여하지 않고 이런 상대방의 행동과 다른 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굳이 최우선 순위가 아니어도 되고 나만을 끔찍하게 사랑해줘야 한다 라는 전제가 사라졌기 때문에 집착하지 않고 상대를 믿고 여유롭고 나다운 연애를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집착을 가진다는 것은 오히려 관계에 악영향이 됩니다. 내가 이러한 집착과 이러한 신념을 가지고 내가 사랑이 잘 되었던 적이 있는가? 과연 이런 신념으로 내가 연애가 편했던 적이 있는가? 하는 부분들도 살펴봐야 돼요. 사랑받지 않아도 돼 하는 마음에 저항감이 많이 올라오게 되지만 사랑을 받지 않아도 돼 라는 마음도 살펴봐야 해요. 사랑을 안 받아도 돼 라는 말만 들어도 짜증날 수 있고 공포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받아야 해 라는 집착에서 내려오게 되면 정말로 내가 사랑받지 못할 거란 두려움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집착에서 내려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내가 그런 집착을 가지고 있었을 때 내가 원하는 사랑을 받았는가? 과연 행복한 연애였는가? 마치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였을 수 있습니다. 잠깐은 채워질 수 있지만 그것이 영원하게 풍요롭게 채워지는 경험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무의식의 여러 신념들과 집착을 돌보면서 내면의 성숙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이런 애착 중독에 빠지신 분들은 알아야 될 게 내가 어버이에게 받지 못했던 사랑을 외부에서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이성 혹은 타인을 통해서 내가 자꾸만 채우려고 하는 것. 하지만 그런 사랑이 보여지지 않을 때마다 혼란감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항상 그 집착적인 애착이 계속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해줄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고 내가 그 사랑을 받는다고 했을 때 또 이런 불안한 마음을 안 느낄 거란 보장이 있는가? 이 부분은 사랑을 받아도 불안하고 받지 않아도 괴로운 것입니다. 사랑을 받을 때는 행복하지만 이 사랑이 언제까지 갈까? 이 사람이 계속 나에게 사랑을 할까? 하는 불안감이 올라올 수 있고요. 사랑을 받지 않을 때는 받지 않는 대로 괴롭습니다. 어쩌면 나는 끊임없이 엄청난 사랑을 받아야 하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야 되는 어린 아이일 수가 있습니다. 이 어린 아이는 계속 케어를 받아야 하고요. 스스로 홀로 서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애정에 이 애착에 중독이 된 상태라면 내 마음의 근원적인 부분들을 살펴봐서 이런 비합리적인 신념들도 찾아봐서 조금씩 변화를 통해서 내면의 성숙을 만들어 편한 연애로 이끌어가길 바라겠습니다.